중년 혈관 막히기 전에 꼭 먹어야 할 채소 8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 증상이 없다고 내 혈관까지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혈관은 절반 이상 좁아질 때까지도 뚜렷한 신호를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혈관이 굳고 좁아지는 변화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조용히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기 쉬운 중년이라면 오늘 먹는 한 끼가 앞으로의 혈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8가지 채소는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먹지 않고 특별한 재료 한 가지와 함께 먹으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더욱 알차게 챙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 들어보는 음식 조합일 것입니다. 심장과 뇌, 눈과 다리까지 중년의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 혈관을 위해 8번째 채소까지 꼭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는 비트입니다. 비트의 진한 붉은색만 보고 빈혈에 좋은 채소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트에서 더 주목해야 할 성분은 천연 질산염입니다. 질산염은 몸속에서 산화질소를 만드는 과정에 이용되는데, 산화질소는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되도록 돕는 물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트는 나이가 들면서 뻣뻣해지기 쉬운 혈관이 편안하게 열리도록 도와주는 채소입니다. 특히 아침에 머리가 무겁거나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차는 중년이라면 비트를 식탁에 자주 올려보세요. 비트의 특별한 음식 조합은 비트 요구르트 호두 냉국입니다. 먼저 작은 비트 1개를 깨끗이 씻습니다. 냄비에 비트가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 젓가락이 부드럽게 들어갈 때까지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삶아주세요. 삶은 비트를 찬물에 잠깐 담그면 붉은 껍질이 손으로도 부드럽게 벗겨집니다. 껍질을 벗긴 비트는 작은 주사위처럼 한입 크기로 잘라 그릇에 담습니다. 그 위에 무가당 플레인 요구르트 반컵과 찬물 반컵을 부어주세요. 숟가락으로 저으면 하얀 요구르트가 순식간에 고운 분홍색으로 변합니다. 여기에 소금은 아주 조금만 넣고 잘게 부순 호두 1숟가락을 위에 뿌립니다. 마지막으로 레몬즙이나 식초를 반 티스푼 정도 떨어뜨리면 완성입니다. 숟가락으로 한입 떠먹으면 부드러운 비트와 새콤한 요구르트, 오독오독 씹히는 호두가 함께 들어옵니다. 비트 특유의 흙냄새는 줄고 상큼하고 고소한 맛이 살아납니다. 요구르트의 단백질과 호두의 좋은 지방까지 함께 먹을 수 있어 아침 식사로도 든든합니다. 붉은 비트와 하얀 요구르트가 섞인 모습도 아름다워 채소를 싫어하는 가족과 함께 먹기 좋습니다. 아침마다 빵이나 떡만 드셨다면 일주일에 2~3번은 이 분홍빛 냉국을 꼭 드셔보세요. 두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를 썰 때 눈물이 나는 이유는 단순히 매운맛 때문만은 아닙니다. 양파의 세포가 잘리면서 황을 포함한 여러 물질이 공기 중으로 퍼지기 때문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역할은 간단합니다. 매일 쉬지 않고 움직이는 혈관이 쉽게 지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특히 퀘르세틴은 양파의 가운데보다 겉쪽의 단단한 층에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양파 껍질을 벗길 때 하얀 속살까지 두껍게 벗겨버리지 마세요. 마른 겉껍질만 벗기고 바로 안쪽의 단단한 부분은 남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의 특별한 음식 조합은 양파, 사과, 들깨 무침입니다. 중간 크기 양파 1개를 준비합니다. 양파를 반으로 자른 뒤 종이장처럼 최대한 얇게 채 썰어주세요. 투명해 보일 정도로 얇게 썰수록 매운맛은 줄고 식감은 더욱 아삭해집니다. 채 썬 양파는 찬물에 약 5분간 담가둡니다. 그동안 사과 1개를 깨끗이 씻고 껍질째 가느다란 성냥개비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찬물에 담가둔 양파는 체에 받쳐 손으로 가볍게 털어 물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큰 그릇에 양파와 사과를 넣고 들깨가루 1숟가락을 넉넉하게 뿌립니다. 여기에 식초 1숟가락, 간장 반 숟가락, 물 1숟가락을 넣습니다. 젓가락으로 아래에서 위로 살살 들어 올리듯 버무리면 하얀 양파와 붉은 사과 껍질에 고소한 들깨가루가 포슬포슬 묻습니다. 접시에 수북하게 담고 마지막에 들깨를 한 번 더 살짝 뿌려주세요.
한 입 먹으면 먼저 사과의 달콤함이 느껴지고 뒤이어 양파의 아삭함과 들깨의 고소함이 퍼집니다. 고기나 생선 요리 옆에 올리면 입안의 느끼함도 산뜻하게 잡아줍니다. 양파와 사과의 식이섬유, 들깨의 좋은 지방을 한 접시에서 챙길 수 있어 중년의 심장과 혈관을 위한 반찬으로 잘 어울립니다. 평소 양파를 볶거나 국에만 넣었다면 오늘은 불을 사용하지 않는 이 무침으로 꼭 드셔보세요. 세 번째는 파슬리입니다. 파슬리는 접시를 장식하는 채소라고 생각해 먹지 않고 남기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파슬리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K, 칼륨과 여러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몸속 나트륨이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도와 짜게 먹기 쉬운 중년의 혈압 관리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평범한 장식처럼 보이는 파슬리 몇 잎에도 중년에게 필요한 영양이 알차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파슬리는 향이 강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두부와 함께 먹으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파슬리의 특별한 음식 조합은 파슬리 두부 호두 소스입니다. 부침용 두부 반모를 준비합니다. 두부는 깨끗한 면포나 키친타월로 감싼 뒤 손바닥으로 살짝 눌러 물기를 빼주세요. 파슬리는 한 줌 정도 준비해 두꺼운 줄기는 떼어내고 잎만 잘게 썹니다. 믹서에 물기를 뺀 두부와 파슬리를 넣습니다. 여기에 호두 5알, 레몬즙이나 식초 1숟가락, 올리브유 1티스푼, 물 2숟가락을 넣습니다. 믹서 뚜껑을 닫고 재료가 부드럽게 섞일 때까지 곱게 갈아주세요. 처음에는 두부의 흰색이 보이다가 파슬리가 잘게 갈리면서 연한 초록색 크림처럼 변합니다. 너무 되직하면 물을 1숟가락씩 더 넣어 숟가락에서 천천히 떨어질 정도로 농도를 맞춥니다. 완성된 소스를 작은 그릇에 담고 잘게 부순 호두를 위에 조금 올려주세요. 삶은 달걀을 반으로 잘라 노른자 위에 초록색 소스를 1숟가락 올려도 좋습니다. 따뜻하게 찐 감자 위에 넉넉히 얹거나 구운 통밀빵에 부드럽게 펴 발라도 잘 어울립니다. 마요네즈 없이도 크림처럼 부드럽고 호두가 들어가 고소한 맛이 깊습니다. 두부의 단백질까지 함께 먹을 수 있어 혈관뿐 아니라 줄어들기 쉬운 중년의 근육까지 챙겨줍니다. 접시에 남겨두었던 파슬리를 이제는 버리지 마시고 초록색 건강 소스로 꼭 만들어 드세요. 네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글루코라파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브로콜리를 자르거나 씹을 때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작용해 설포라판이 만들어집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브로콜리는 자르고 씹는 순간 몸을 보호하는 좋은 성분이 깨어나는 채소입니다.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삶으면 초록색이 누렇게 변하고 식감도 물러집니다. 푹 삶기보다 선명한 초록색이 살아있도록 짧게 익혀 드세요. 브로콜리의 특별한 음식 조합은 브로콜리 겨자 달걀 무침입니다. 브로콜리 반 송이를 준비해 줄기와 송이 사이를 칼로 하나씩 잘라냅니다. 너무 큰 송이는 다시 반으로 잘라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맞춰주세요. 넓은 냄비에 물을 2-3숟가락만 넣고 브로콜리를 가지런히 올립니다. 뚜껑을 덮고 중불에서 약 2분간 찐 뒤 뚜껑을 열어보세요. 브로콜리가 밝고 선명한 초록색으로 변하고 줄기에 젓가락이 살짝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바로 넓은 접시에 펼쳐 뜨거운 김을 식혀주세요. 삶은 달걀 2개는 껍질을 벗겨 흰자와 노른자가 골고루 섞이도록 굵게 으깹니다. 작은 그릇에 무가당 요구르트 2숟가락, 연겨자 반 티스푼, 식초 반 숟가락을 넣고 잘 섞습니다. 연한 노란색 소스가 만들어지면 식힌 브로콜리와 으깬 달걀 위에 부어주세요. 숟가락 2개를 사용해 브로콜리가 부서지지 않도록 가볍게 섞습니다. 초록색 브로콜리 사이로 노란 달걀 노른자와 흰자가 소복하게 붙고 겨자 향이 은은하게 올라옵니다. 브로콜리를 한 입 베어 물면 아삭한 줄기 뒤로 부드러운 달걀이 따라오고 겨자의 알싸한 맛이 입맛을 살려줍니다. 겨자에도 브로콜리의 좋은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짧게 익히고 겨자를 조금 곁들여 먹는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브로콜리가 맛없어 늘 남았다면 겨자와 달걀을 섞은 이 반찬으로 꼭 드셔보세요. 5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의 핵심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손질하느냐에 있습니다. 통마늘 안에는 알리인이라는 성분과 알리인아아제라는 효소가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면 두 물질이 만나 알리신과 관련된 좋은 황성분이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마늘은 으깨는 순간 몸에 좋은 힘이 깨어나는 채소입니다. 마늘을 으깬 뒤 바로 불에 넣지 말고 약 10분 동안 그대로 두세요. 그 사이 표고버섯을 손질하면 기다리는 시간도 전혀 길지 않습니다. 마늘의 특별한 음식 조합은 마늘 표고버섯 요구르트 구이입니다. 생표고버섯 6개를 준비합니다. 표고버섯은 물에 오래 담그지 말고 젖은 키친타월로 표면을 살살 닦아주세요. 버섯 기둥은 손으로 가볍게 비틀어 떼어내고 갓의 오목한 부분이 위를 향하도록 놓습니다. 통마늘 3쪽은 칼등으로 눌러 으깬 뒤 아주 잘게 다져 작은 그릇에 담습니다. 다진 마늘은 그대로 10분 동안 둡니다. 그동안 무가당 요구르트 3숟가락과 후추 약간, 들깨가루 1숟가락을 준비합니다. 10분이 지나면 요구르트에 다진 마늘과 들깨가루를 넣고 숟가락으로 걸쭉하게 섞어주세요. 완성된 마늘 소스를 표고버섯의 오목한 부분에 1숟가락씩 채웁니다. 하얀 소스가 버섯 밖으로 흐르지 않도록 가운데를 봉긋하게 올려주세요. 에어프라이어 바구니에 버섯을 간격을 두고 놓고 180도에서 약 8분간 굽습니다. 팬을 사용할 때는 기름을 아주 조금만 두른 뒤 버섯을 올리고 뚜껑을 덮어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면 됩니다. 버섯이 촉촉하게 줄어들고 소스 가장자리가 노릇해지면 완성입니다. 접시에 옮기면 따뜻한 마늘 향과 표고버섯의 깊은 향이 함께 올라옵니다. 한입 베어 물면 버섯 속에 고인 촉촉한 즙이 나오고 부드러운 요구르트와 고소한 들깨가 어우러집니다. 소금을 많이 넣지 않아도 감칠맛이 풍부해 저녁 반찬이나 간단한 한 끼로도 좋습니다. 늘 마늘을 양념 속에 조금씩만 넣었다면 이번에는 마늘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꼭 드셔보세요. 6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어야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영양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드는 라이코펜은 단단한 세포벽 안에 들어있습니다. 토마토에 열을 가하면 세포벽이 부드러워져 라이코펜을 몸이 이용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또 라이코펜은 기름과 친한 성분이므로 좋은 지방을 조금 곁들이면 더욱 알차게 먹을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특별한 음식 조합은 토마토 들기름 달걀찜입니다. 완숙 토마토 1개를 깨끗이 씻어 꼭지를 제거합니다. 토마토를 반으로 자른 뒤 손가락 1마디 정도의 작은 네모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그릇에 달걀 3개를 깨뜨리고 젓가락으로 노른자와 흰자가 완전히 섞이도록 풀어줍니다. 물이나 다시마 육수 반컵을 부어 달걀물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여기에 잘게 썬 토마토를 넣고 숟가락으로 한 번만 가볍게 섞습니다. 작은 냄비에 달걀물을 붓고 가장 약한 불에 올립니다. 냄비 바닥이 눌어붙지 않도록 처음 1분 동안만 숟가락으로 천천히 저어주세요. 달걀물이 몽글몽글 뭉치기 시작하면 뚜껑을 덮고 약한 불에서 5분 정도 익힙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노란 달걀 사이로 붉은 토마토가 촉촉하게 보이고 가운데가 살짝 흔들리는 정도면 불을 끕니다. 마지막에 들기름 1티스푼을 무언을 그리듯 천천히 둘러주세요. 들기름 향이 따뜻한 김과 함께 올라오면서 토마토의 새콤한 향과 어우러집니다. 숟가락으로 뜨면 달걀은 순두부처럼 부드럽게 갈라지고 안쪽에 토마토즙이 촉촉하게 흘러나옵니다. 토마토의 감칠맛 덕분에 소금을 많이 넣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달걀의 단백질과 들기름의 좋은 지방까지 함께 먹을 수 있어 중년의 심장과 눈, 근육을 한 그릇에 챙길 수 있습니다. 매일 차가운 생토마토만 드셨다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달걀찜으로도 꼭 드셔보세요. 7번째는 케일입니다. 케일은 몸에 좋다는 것은 알지만 질기고 쓴맛이 나서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케일에는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같은 성분과 비타민C, 비타민 K가 들어있습니다. 루테인은 중년 이후 관리가 필요한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 베타카로틴은 눈과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 성분들은 좋은 지방과 함께 먹을 때 몸속에서 더욱 잘 이용될 수 있습니다. 케일의 특별한 음식 조합은 케일 귤 참깨무침입니다. 케일잎 5장을 준비해 흐르는 물에 앞뒤로 깨끗이 씻습니다. 가운데에 굵고 단단한 줄기는 칼로 길게 잘라 제거해주세요. 케일잎을 여러 장 겹쳐 돌돌 만 뒤 국수처럼 아주 가늘게 채 썹니다. 채 썬 케일을 큰 그릇에 담고 올리브유 1티스푼을 먼저 넣습니다.
깨끗이 씻은 손으로 케일을 약 1분 동안 가볍게 주물러 주세요. 처음에는 뻣뻣하고 부피가 커 보이지만 손으로 주무를수록 잎의 색이 진해지고 부피도 절반 정도로 부드럽게 줄어듭니다. 귤 한 개는 껍질을 벗겨 한 조각씩 떼어냅니다. 귤 조각은 그대로 넣어도 좋고 반으로 잘라 과즙이 조금 나오게 해도 좋습니다. 부드러워진 케일 위에 귤을 올리고 참깨 한 숟가락과 식초 반 숟가락을 넣습니다. 젓가락으로 살살 섞으면 진한 초록색 케일 사이로 주황색 귤이 보석처럼 반짝입니다. 한 입 먹으면 먼저 귤의 달콤한 과즙이 터지고 그 다음 케일에 씹는 맛과 참깨의 고소함이 느껴집니다. 귤의 상큼한 맛이 케일의 쓴맛을 부드럽게 감싸 녹즙보다 훨씬 맛있고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 눈이 쉽게 피로하거나 채소를 잘 챙겨 먹지 못했다면 과일처럼 상큼한 케일 무침을 꼭 드셔보세요. 마지막 8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철분 채소로 가장 유명합니다. 그런데 시금치의 철분은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몸에서 더욱 알차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비트처럼 질산염과 칼륨도 들어있어 중년의 혈관과 혈압을 관리하는 식단에 잘 어울립니다. 시금치의 특별한 음식 조합은 시금치 딸기 두부 무침입니다. 시금치 한 줌은 뿌리 끝만 잘라내고 흐르는 물에 흙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깨끗이 씻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고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소금을 아주 조금 넣습니다. 시금치의 줄기부터 끓는 물에 넣고 10초 뒤 잎까지 모두 담가주세요. 전체를 약 30초만 데친 뒤 바로 찬물에 넣어 빠르게 식힙니다. 시금치를 두 손으로 가볍게 눌러 물기를 짠 다음 손가락 2마디 길이로 먹기 좋게 자릅니다. 두부 반모는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뒤 면포나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합니다. 넓은 그릇에 두부를 넣고 손이나 포크로 굵은 모래알처럼 으깨주세요. 딸기 4알은 꼭지를 떼고 세로로 얇게 썰어 준비합니다. 으깬 두부 위에 시금치와 딸기를 올리고 식초 한 숟가락, 참깨 한 숟가락, 들기름 반 티스푼을 넣습니다. 숟가락으로 세게 누르지 말고 아래에서 위로 가볍게 들어 올리며 섞어주세요. 완성된 접시에는 초록색 시금치와 빨간 딸기, 하얀 두부가 화사하게 어우러집니다. 한 입 먹으면 딸기의 상큼한 과즙이 먼저 퍼지고 뒤이어 두부의 고소함과 시금치의 부드러운 맛이 따라옵니다. 시금치와 딸기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딸기의 산미가 시금치의 품맛을 산뜻하게 바꿔줍니다. 딸기의 비타민C와 두부의 단백질까지 함께 챙길 수 있어 중년의 혈관과 근육, 뼈를 위한 특별한 반찬이 됩니다. 늘 간장과 참기름으로만 시금치를 무쳤다면 이번에는 딸기와 두부를 넣어 꼭 드셔보세요. 오늘 소개한 8가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비트는 요구르트와 호두, 양파는 사과와 들깨, 파슬리는 두부와 호두, 브로콜리는 겨자와 달걀, 마늘은 표고버섯과 요구르트, 토마토는 달걀과 들기름, 케일은 귤과 참깨, 시금치는 딸기와 두부입니다. 이 8가지 채소는 각기 다른 색과 영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 내일은 양파, 그 다음 날은 브로콜리처럼 번갈아 드셔보세요. 식탁의 색깔이 다양해질수록 우리 몸이 얻는 영양도 더욱 풍성해집니다. 혈관 건강은 특별한 보양식 한 번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을 조금 덜 짜게 만들고 채소를 맛있게 챙겨 먹으며 틈날 때마다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음식은 복잡한 재료나 어려운 조리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채소 한 가지에 과일이나 두부, 달걀, 견과류를 더하면 됩니다. 좋다는 채소를 억지로 참고 먹는 것이 아니라 맛있게 만들어 자꾸 손이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선택한 채소 한 접시가 쌓이면 중년의 심장과 뇌, 눈과 다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8가지 중 한 가지를 꼭 식탁에 올려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채소부터 맛있게 드시겠습니까?